10월 9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료인 개인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안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치 감경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대학병원 입원 환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MRI를 찍을 정도로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MRI 급여화 이후 촬영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고 빅5 병원의 요양급여비는 전년 대비 25.4%나 늘었습니다. 김 이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괜찮다고 한다며 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케어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정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필수 의료가 아닌 의료 행위를 포괄적으로 급여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대형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기적으로 영세 의원은 위기에 봉착해서 지역 의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요. 전공의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대형 병원에선 1년 동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근로기준법 기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휴가 대신 수당을 받도록 강요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대전협 박지연 회장은 연차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병원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여서 발견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수백만 원의 진료비 전액을 먼저 내야 해서 환자들의 비난이 거셌죠. 무전 퇴원, 유전 입원이라며 집단 퇴원 사태까지 불거졌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두 병원이 따로따로 비용을 산정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각각 산정하는 게 어려워서 일단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뒤에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전상받도록 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정부가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 대상을 당분간 확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내과계 만성질환과 외과계의 수술 전후 교육 상담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걸 치매와 천식, 녹내장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요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최근까지 검토됐었죠. 하지만 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이 의료기관 특혜 사업이라며 반대를 해서 확대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신명희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